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딱 건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네도 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연착이 갑작스럽게 됐는데 화가 나지도 않아? 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차피 3시간 연착이 되는 거는 바뀌지 않은 기정사실인데 이 시간을 너가 즐기던지 아니면 짜증내든지는 너의 선택 아니야? 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솔입니다. 네, 요즘 방송인 요재석 씨로 인해서 본캐, 부캐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상황에 따라서 저를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 강연가, 여행가, 청춘 모험가 등 정말 다양한 부캐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거야. 라고요. 그런데 저는 학창 시절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엄마의 말이 가장 싫었고요. 그 다음에 싫은 말이 너 꿈이 뭐야? 라는 말이었어요. 나 좋아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꿈이라는 말이 들으면 대단하고 거창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꿈을 빼앗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꿈들이요. 그리고 저의 전공은 공대 도시부동산 개발학과였어요. 제 성적에서 가장 갈 수 있는 가장 괜찮은 학교에서 저희 부모님이 전망이 좋다고 하는 그런 학과를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10대와는 달리 20대는 누구보다도 멋진 삶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꿈을 꾸고 이루고 제 삶의 주체가 제 자신이 되면서 저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평범했던 제가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했던 수많은 경험 중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3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단, 딱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이에요. 혼코, 혼밥이라는 말 많이 유행했잖아요. 전 심지어 혼자 뷔페를 먹을 정도로 친구들이 너 뻔뻔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될 상황에는 사람들이 나 친구 없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구석에서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으면 친구들이 내가 나선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질문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꿈꿨던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래퍼였어요. 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친구들 앞에서 랩을 내뱉었는데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랩한다는 거 거짓말이지. 장난치지 마. 라고요. 그래서 나를 못하는데 내가 무슨 래퍼야. 라는 생각을 하며 처음으로 꿨던 저의 꿈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었던 대학교 시절 신기하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큰 카페테리아에서는 반이 넘는 학생들이 중간에서 당당히 그냥 밥을 먹고 있었었고요.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혼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과 선생님들의 대답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전 사실 조금만 막 살이 쪄도 밖에 나가기 싫은데 정말 뚱뚱한 여자인 친구들이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메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저의 몸에 약간 1.5배가 될 정도로 통통했고요. 안경을 쓰고 이가 빼뚤빼뚤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의 전공은 연기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꿈은 배우였어요. 미국 배우라고 하면 금발에 정말 여리여리한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진 여배우 같더라고요. 하루는 고민을 하다가 용기 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메리, 너 이렇게 배우가 된다고 결심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았어? 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공감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는 표정으로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고 내가 좋아하는 건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남들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남는 시간이 뭐일까요?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23살에 이런 꿈이 처음 생겼어요. 나도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꼭 찾을 거야 라고요. 10대 때 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는 남들이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교,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선택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아가면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까지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책을 보며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도시부동산개발학과에서 설계를 하고 안에서 가만히 캐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 중심적인 일을 하는 게 저에게 더 맞구나라고요. 직업은 영어 단어로 잡, 커리어라는 말도 있지만 콜링이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콜링 뜻은 즉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 맞는 천직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콜링이 내가 원하는 콜링인지 아니면 타인이 원하는 콜링인지 사회가 원하는 콜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아, 나 내 콜링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응애 하면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치킨을 가장 좋아하고 그 치킨 중에서도 어떤 맛, 어떤 브랜드를 특히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양한 경험을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콜링을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대 때 자기 콜링을 찾기 위한 아낌없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걱정인데요. 지금 약간 쿨해 보이는 거와 달리 전 사실 걱정이 정말 많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나 대학교도 좋지 않고 학과도 갈 일은 없는데 내가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까? 아, 나 시험 못 보면 어쩌지? 아,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미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미 나는 못 받고 이미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도 떨어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릴 정도로 전 걱정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지막 여름방학 때 왠지 이곳으로 떠나면 그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명상과 요가의 나라 인도였어요. 그렇게 인도에 가게 되었는데요. 인도의 수도가 델리인데 델리는 델리가 아니었어요. 헬리, 정말 지옥이었는데요. 길을 한번 건너려고 하면요. 길가에 릭샤, 오토릭샤, 뭐 자전거부터 뭐 소, 막 개, 막 사람 막 한 대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마치 똥피하게 게임하듯이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여유를 느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무작정 8시간 걸리는 자이살메르라는 사막을 가는 기차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기차를 기다리는데요. 그 기차가 3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3시간이 연착이 된다는 거예요.
3시간 연착 말도 안 되잖아요. 저희가 갑자기 부산 가려고 하는데 3시간 연착 된다고 생각해봐요. 난리 나잖아요. 신기하게 거기 있는 현지인들은 미동도 없이 자기가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담소를 나누고 짜이를 마시면서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딱 건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네도 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연착이 갑작스럽게 됐는데 화가 나지도 않아? 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차피 3시간 연착이 되는 거는 바뀌지 않은 기정사실인데 이 시간을 너가 즐기던지 아니면 짜증내든지는 너의 선택 아니야? 라고요.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no problem이라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no problem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정말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와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자이살메르에 갔는데요. 거기서 폴로라는 인도 친구랑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들어보지도 않았던 질문이요. 너 행복해? 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행복해 라고 반사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나 행복한데? 너 행복하지 않아? 왜? 라고 하니까 너 늘 걱정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걱정을 왜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너 걱정 안 해? 라고 하니까 나 걱정 안 해.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언제 행복한데? 라고 하니까 이렇게 2글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 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듯 했어요. 여러분, 걱정이 과연 쓸데가 없을까요? 네.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우리가 하는 걱정 중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해요. 오직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저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친구들 보면 정말 현실감 없어.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나는 4% 가능성을 위해 걱정을 하며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걱정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외쳤어요.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이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거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 제 꿈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 살고 있나요? 만약 미래에 살고 있다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나요?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고 있나요? 네, 마지막 3번째는 나다움이에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시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가서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네는 보통 언제 직장 가죠? 너네 보통 언제 결혼해? 너네는 보통 회사 끝나고 뭐 해? 이런 보통 뭐 해라는 질문들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비슷하게 대답하더라고요. It depends on people. 사람마다 달라 라고 하면서 미국의 사람들이 3억 명이나 넘는데 어떻게 모두가 똑같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너가 생각하는 보통의 삶이 도대체 뭔데? 라고요. 보통의 삶이 도대체 뭘까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좋은 차, 좋은 집. 그게 보통의 삶이고 그렇게 살면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한 게 장담이 되는 건가요? 저도 사실 보통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세상에 나아가 보니 보통의 삶은 없더라고요. 내가 보통이라고 믿었던 삶, 내 주변에서 보통이라고 말했던 삶만 존재하더라고요. 네, 세계 여행을 하면서까지 저는 제가 보통이랑 너무 멀어졌다라는 생각에 사실 조금 우울했었나 봐요.
그러던 저를 보고 친구 쌤이 이런 말을 해줬어요. 예솔아, 너는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너에게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사람이기에 더욱더 빛나고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빛깔이 모여져 있어 더욱더 찬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생각을 할 때 제가 제 스스로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 같아요. 괜찮을까? 이래도 될까? 라고요. 그런데 딱 세 가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마음이 이끈 대로 해도 괜찮구나. 왜냐면 나는 나다울 때 가장 빛나니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단히 그 정답에 맞춰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 보니 세상에 정답은 없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76억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는 76억의 다른 정답, 다른 색깔, 다른 주인공이 존재한다는 말과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처음은 늘 어색하고 서툴고 불안하잖아요. 모두 처음 사는 삶, 아무리 불안하고 서툴러도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인가요? 이상으로 모두가 나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김예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